넌 평생 청소나 하면서 살 거야. 바닥에 물을 쏟으며 비웃던 그 여자. 20년 후 은정은 그 집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손님으로요. 18살 가사도우미는 어떻게 500억을 만들었을까요?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던 부엌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진짜 이야기.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역에서 내린 은정의 손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18살 시골에서 막 상경한 소녀의 눈에 비친 서울은 너무나 크고 차가웠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누워 계신 지 벌써 석 달,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만 갔고 은정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구직 신문을 뒤지다 찾아낸 것이 대기업 회장님 댁 가사도우미 자리였습니다. 면접날 은정은 낡았지만 깨끗이 다린 옷을 입고 강남의 저택 앞에 섰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문, 정원을 지나 들어선 집은 은정이 평생 살아온 집을 모두 합쳐도 될까 말까 한 크기였습니다. 총무님은 은정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밤 10시 취침, 주급 40만 원, 월 4번 외출 가능.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다락방 같은 방을 배정받은 은정은 그날 밤 처음으로 서울에서의 잠을 청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은정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작된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새벽마다 청소기를 들고 500평이 넘는 집안을 돌았습니다. 거실, 서재, 안방, 자녀방, 게스트룸까지 먼지 하나 용납하지 않는 총무님의 눈초리는 매서웠습니다. 식사 준비는 주방장님이 하셨지만 설거지와 뒷정리는 은정의 몫이었습니다. 하루 세끼 은정은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가끔 밥을 먹다가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났지만 은정은 재빨리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울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월급날 은정은 받은 돈을 꼭 쥐고 은행으로 달려가 어머니 병원비로 송금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단돈 5만 원, 그것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지만 은정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적어도 어머니는 치료받으실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은정은 창문을 닫다가 거실에 앉아 계신 회장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백발의 회장님은 신문을 보다 말고 은정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은정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고생이 많구나. 은정은 대답 대신 더욱 열심히 창문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일기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나는 절대 이렇게만 살지 않을 거야. 언젠가는 이 집이 아니라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그 다짐은 은정의 가슴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창밖 강남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밤, 소녀는 자신만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나면서 은정은 조금씩 이 집의 리듬에 익숙해졌습니다. 회장님은 매일 아침 7시에 신문을 읽으셨고 부인은 차갑고 무표정한 분이셨습니다. 며느리는 은정을 하녀로만 대했고 손자들은 은정의 존재조차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은정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투명인간처럼 존재하다 보니 그들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은정이 서재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회장님이 비서들과 회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먼지를 닦으며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반도체 시장 확대, 중국 투자, 부동산 경기 전망, 주식 포트폴리오 조정, 낯선 용어들이었지만 은정은 하나하나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비서들이 나간 후 회장님이 은정을 불렀습니다. 은정아,
은정은 깜짝 놀라 청소기를 멈췄습니다. 회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부엌과 같단다. 재료가 좋아도 타이밍을 놓치면 맛이 없고 평범한 재료라도 적절한 순간에 넣으면 최고의 요리가 되지. 사업도 마찬가지야. 은정은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은정은 달라졌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신문과 경제지를 몰래 주워 모았습니다. 밤늦게 다락방에서 작은 스탠드를 켜고 그 신문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가지수, 금리 환율, 부동산 매매가 모든 것이 외계어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새벽 4시, 1시간 후면 일어나야 했지만 은정은 행복했습니다. 배우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몇 달 후 은정은 회장님의 서재에서 또 한 번의 회의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비서들이 말하는 내용이 귀에 들어왔고 무슨 뜻인지 대략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강남 재개발 지역 투자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신 타이밍, 적절한 순간에 들어가는 것. 어느 날 오후 회장님이 서재에서 은정을 부르셨습니다. 은정아, 요즘 밤에 뭘 하니? 불이 새벽까지 켜져 있던데. 은정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조금. 회장님은 무엇을 공부하냐고 물으셨고 은정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회장님은 잠시 은정을 바라보시더니 서재 한쪽 선반을 가리키셨습니다. 저기 있는 책들 읽어도 좋아. 마음껏 배워. 그날부터 은정의 밤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은정이 회장님 댁에서 일한 지 1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며느리의 친구들이 모이는 파티가 있었습니다. 은정은 주방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나르고 빈 접시를 치우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은 명품 가방과 화려한 옷을 입고 거실에 모여 수다를 떨었습니다. 은정은 투명인간처럼 그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런데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음료수를 나르던 은정이 카펫에 걸려 비틀거렸고 쟁반 위에 주스 한 잔이 흔들렸습니다. 다행히 쏟아지지는 않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조심성도 없어? 얼마나 뻔뻔하면 우리 시어머니한테 붙어서 책까지 빌려보니?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정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정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같은 애가 아무리 공부해봤자 뭐하니? 평생 청소나 하면서 살 텐데. 며느리는 말을 마치며 일부러 탁자 위에 물잔을 바닥에 쏟았습니다. 자, 닦아. 이게 내 인생이잖아.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면서 은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금은 참아. 하지만 언젠가는 절대로. 바닥을 다 닦고 일어섰을 때 은정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목표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1년 안에 300만 원 모으기, 2년 안에 부동산 공부 끝내기, 3년 안에 첫 투자하기, 5년 안에 독립하기, 10년 안에 사업 시작하기, 20년 안에 성공하기. 하나하나 적으면서 은정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모욕은 은정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정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며느리가 쏟아낸 독설은 은정의 귓가에 계속 맴돌았지만 이제 그것은 은정을 짓누르는 무게가 아니라 은정을 앞으로 밀어주는 연료가 되었습니다. 회장님은 그날의 일을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서재에서 은정을 부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은정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단다. 남을 깎아내려서 자기가 높아졌다고 착각하는 사람과 스스로를 높여서 진짜 높아지는 사람. 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은정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후자가 되고 싶습니다. 회장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그 마음 잃지 마라. 그날 이후 은정은 더 이상 모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년 반이 흐른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회장님의 비서가 급한 출장을 가게 되면서 중요한 사업 계획서를 정리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마침 서재를 청소하던 은정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총무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겠니?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컴퓨터는 다룰 줄 압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무님은 반신반의하며 은정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은정은 그날 밤 서재에 남아 흩어진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무제표, 시장 분석 자료, 투자 계획서. 은정이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은정은 단순히 정리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료들을 논리적으로 재배치하고 중요한 수치들을 표로 만들어 한눈에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서가 실수로 빠뜨린 중요한 참고 자료까지 찾아내어 추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님은 정리된 서류를 보시고 놀라셨습니다. 이거 누가 정리한 거지? 총무님이 대답했습니다. 은정이가 했습니다. 회장님은 은정을 부르셨습니다. 잘했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그날부터 은정의 일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소와 집안일은 여전히 했지만 퇴근 후에는 비서실에서 간단한 자료 정리를 돕게 되었습니다. 물론 추가 수당이 나왔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은정에게는 소중한 시드머니였습니다. 은정은 번 돈의 절반을 꼬박꼬박 모았습니다. 1년이 더 지나자 통장에 1,0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은정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동안 공부한 것을 실천할 때였습니다. 은정은 강남 외곽의 작은 상가 건물을 눈여겨봤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은 아니었지만 역세권이었고 유동인구가 꾸준했습니다.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건물 투자하면 어떨까요? 중개사는 어린 은정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학생, 이런 건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하지만 은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지하게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며 수익률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중개사는 은정의 단호한 태도에 놀라 제대로 된 자료를 건넸습니다. 은정은 며칠 밤을 새워 그 건물을 분석했습니다. 임대 수익률, 시세 상승률, 주변 개발 계획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은정은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신용도 낮고 담보도 없는 20대 초반의 여성에게 은행은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 은행을 돌아다녔습니다. 결국 작은 저축은행에서 고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의 자본금과 3,000만 원의 대출로 은정은 생애 첫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첫 투자를 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작은 상가 건물은 다행히 공실 없이 임대가 잘 되었고 은정은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받았습니다. 대출 이자를 갚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은정은 뿌듯했습니다. 자산이 생겼다는 것, 그것이 주는 안정감은 월급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고향에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은정은 부랴부랴 회장님 댁에 양해를 구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너무나 야위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큰 수술이 필요합니다. 비용이 5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은정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천만 원. 통장에 있는 돈은 100만 원도 안 되었습니다. 건물은 이제 막 매입했기 때문에 팔 수도 없었고 팔더라도 대출을 갚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은정은 병실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20대의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무게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은정은 결국 회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은정아, 서울로 올라오거라. 은정이 서울로 올라가자 회장님은 서재에서 은정을 맞이하셨습니다. 은정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돈을 빌려주세요. 평생 갚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회장님은 은정을 일으켜 세우며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빌려주는 게 아니야. 그냥 주는 거야. 은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너무 큰 돈입니다. 회장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은정아, 내가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운도 있었지만 어려울 때 도와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야. 진짜 부자는 나눌 줄 아는 사람이란다. 너도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도와줘. 그게 내가 바라는 유일한 대가야. 그날 회장님은 은정의 어머니 병원비 전액을 대신 내주셨습니다. 은정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회복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은정은 다짐했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나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서울로 돌아온 은정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장님은 더 이상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비서실 인턴으로 은정을 받아주셨습니다. 월급도 올랐고 배울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은정은 낮에는 회사 일을 배우고 밤에는 여전히 부동산과 투자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은정은 이제 25살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비서실에서 정식 직원이 된 은정은 회사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했고 회장님의 신임도 두터웠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과 첫 번째 건물에서 나온 수익으로 은정은 두 번째 투자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건물이었습니다. 강남 외곽의 오피스텔 한 동.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는 지역이었습니다. 은정은 신중하게 분석했습니다. 리스크는 있었지만 수익률은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투자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컸습니다. 은정은 고민 끝에 함께 일하던 비서 출신 선배에게 공동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지훈이라는 이름의 그 선배는 은정보다 5살 많았고 회사에서도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훈은 은정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좋아, 같이 해보자. 두 사람은 각자 2천만 원씩 출자하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순조로웠습니다.
임대도 잘 되었고 수익도 괜찮았습니다. 은정은 드디어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쯤 지났을 때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자꾸 임대 수익 정산을 미뤘고 만나자는 약속도 피했습니다. 불안해진 은정이 직접 건물관리사무소를 찾아갔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훈이 건물 소유권을 몰래 자기 명의로 바꿨고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은정이 투자한 돈도 그동안의 수익도 모두 지훈이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은정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계약서상 허점이 있었고 지훈은 이미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은정은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빚만 잔뜩 진 채로 말입니다. 며칠간 은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도 나가지 않고 다락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걱정되어 은정을 찾아오셨습니다. 은정은 울먹이며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회장님은 조용히 은정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은정아, 실패는 끝이 아니야. 시작이지. 나도 젊었을 때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 그때 배운 게 있어.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말라는 것. 그리고 모든 계약은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것. 넌 지금 값비싼 수업료를 낸 거야. 이제 그 교훈으로 다시 일어서면 돼. 은정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하면 돼. 넌 이미 한 번 해냈잖아. 그러니까 두 번도 할 수 있어. 그날 이후 은정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은정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은정은 회사를 그만두고 독립했습니다. 작은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차렸고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점점 직원이 늘어났습니다. 은정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정직한 거래를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고객들의 신뢰가 쌓이면서 회사는 성장했습니다. 35살에는 요양원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느꼈던 것들,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은정이 만든 요양원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수익만 추구하지 않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에 지점이 생겼습니다. 40살에는 식품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회장님 댁에서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 시절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정의 회사는 저소득층과 독거노인들에게 무료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은정은 부동산, 요양원, 식품회사를 운영하는 여성 CEO가 되었습니다. 자산 규모는 500억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고 직원들과 밥을 먹으며 소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정은 회장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은정은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90 가까이 되신 회장님은 병상에 누워 계셨지만 은정을 보시자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은정아, 왔구나. 은정은 회장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그때 저를 걷어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나는 그냥 작은 씨앗에 물을 준 것뿐이야. 꽃을 피운 건 너란다. 둘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은정의 지난 20년 그리고 회장님의 인생. 해가 지고 병실에 석양이 비칠 무렵
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은정아, 이젠 내가 내 부엌에서 인생을 배워야겠구나. 넌 정말 멋진 요리를 완성했어. 은정은 울먹이며 웃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평생 회장님께 배운 것들을 실천하며 살았을 뿐이에요. 타이밍의 중요성, 나눔의 가치, 다시 일어서는 용기. 모두 회장님께 배운 거예요. 회장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병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 은정은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씨앗에 물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회장님이 세상을 떠나신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장례식에는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들었지만 은정은 조용히 뒤에 서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회장님의 유언이 공개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회장님은 개인 재산의 일부를 은정에게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 어려운 환경의 젊은이들을 돕는데 쓰라는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은정은 회장님의 유언을 받들어 은정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은 단순히 학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 직업교육, 창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이었습니다. 은정은 직접 장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격려했습니다. 나도 너희와 같은 자리에서 시작했어. 포기하지 마. 재단 첫 해 100명의 장학생이 선발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공부하는 소녀도 있었고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자격증을 따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들 모두에게 희망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은정은 20년 만에 회장님 댁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는 회장님의 손자가 살고 있는 그 집, 은정은 정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그 어린 소녀가 처음 이 문을 들어서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두렵고 막막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던 그 소녀. 현관문이 열리고 집사가 나왔습니다. 은정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도련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정은 초대를 받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손님으로 들어가는 이 집,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회장님의 손자는 은정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평생 대표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사업을 배우고 싶다고 했더니 은정을 찾아가 배우라고 하셨죠. 그날 은정은 회장님의 손자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 그리고 나눔에 대한 것.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손자가 은정을 부엌으로 안내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당신이 돌아가시면 은정 대표님을 이곳으로 모시라고 하셨어요. 부엌에는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은정이 좋아했던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 부엌에 서서 한참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20여 년 전 새벽마다 설거지를 하고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 부엌. 하지만 그곳에서 은정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은정은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부엌과 같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날 이후 은정은 매년 신입 직원들을 회사 부엌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커피를 내려주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계단이 아니에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설거지부터 시작해도, 청소부터 시작해도 꿈만 잃지 않으면 꼭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은정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은정처럼 작은 시작에서 꿈을 키워가는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은정은 오늘도 그들을 응원합니다.